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원입니다. 오늘은 구강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탐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직무수행 관련된 내용과 NCS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NCS는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직무수행 능력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무수행 능력은 개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고, 여기에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은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적인 영역,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거는 특별한 스킬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기본적인 베이스먼트는 기초적인 능력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그 스킬들은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든 그 농구 선수든 하여튼 운동 선수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되죠? 기초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슈팅을 잘해야 되고, 농구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해야 되죠. 이제 그것처럼 특별한 스킬들과 기초적인 내용이 합쳐져서 직업 능력이 된다라고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직무 수행 능력에는 필수 직업 능력과 선택 직업 능력, 그리고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여러분, 농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농구 선수들은 역할이 정해져 있죠. 센터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죠? 가드는 밖에서 도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센터는 2점 슛을 잘 넣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 가드는 3점 슛을 잘 넣는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 직업 능력은 그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특성에 따라 갖춰야 하는 거. 예를 들면 농구 선수들은 모두 드리블 능력은 있어야 되죠. 맞나요? 하지만 센터는 2점 슛, 가드는 3점 슛을 잘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직업 또는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 이제 이건 이런 거죠. 농구 선수들은 농구 규칙은 잘 알아야 되죠. 이게 또 기초 체력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농구 선수들은 기초 체력은 있어야 되지만 농구 규칙을 아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축구 선수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업 능력은 직업 기초 능력인데, 이거는 정말 뭐 운동 선수로 치면 모든 운동 선수들이 갖춰야 하는 기초 체력 같은 거고,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로 특정이 되는데, 농구 선수 안에서도 다양한 게 있죠. 그 다양한 분류 속에서 센터는 어떤 역할, 가드는 어떤 역할, 포워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택 직업 능력은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두루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드리블 혹은 뭐 공 뺏는 능력, 이런 것들은 두루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은 그 해당 분야에 있으면 알아야 되는 것, 농구 규칙 같은 게 여기 해당되겠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봅시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국가가 체계한 것으로 교육, 훈련, 자격, 채용, 배치, 승진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국영수를 열심히 배우죠. 여러분들, 국영수도 정말 재미있고 중요한 과목이지만 국영수가 산업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인트를 제조하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페인트를 혼합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페인트를 혼합하는데 당연히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지만 페인트를 혼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기계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해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맞나요? 네, 그럼 이제 그거 봤을 때, 자, 산업 현장에서 단순히 우리가 배우는 국영수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지식들과 기술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 이거 만들기 쉬워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일하는 걸 분석합니다.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다 써요. 탁탁탁탁. 아, 이거 이런 거 필요하겠다. 다 쓴 다음에, 아,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 이거는 태도적인 측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페인트 공장에 취업할 사람을 만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적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맞나요? 아, 물론 배우면 좋죠. 근데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필수적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만들어진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 표준 능력은 뭐냐?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자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체계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직접 가서 내용을 쫙 파악하고 분류한 다음에 아, 이렇게 훈련하면 되겠다. 이러한 거는 꼭 필요한 능력이야.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분류. 자, 1번 보면, 자,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 NCS라고 말하면 되는데, NCS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네, 한국 고용 직업 등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 분류, 산업 분류, 뭐 자격 분류 등 다양하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그 산업 현장에 있는 필요한 지식을 분류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제는 선생님은 그냥 앞으로 NCS라고 할 거예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NCS인데,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해서 국가 직무 표준입니다. 국가 직무 표준은 이 순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여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딱 느낌이 오죠? 대, 중, 소. 맞나요? 우리가 아구찜 먹을 때도 대, 중, 소 이렇게 나눠서 시키잖아요. 그런 거고, 세분류는 소분류보다 한 단계 작은 단위입니다. 자, 대분류는 직능 유형이 유사한 걸로 나눈 거고, 중분류는 대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한 거.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눴다는 거죠. 대분류 내에서 산업이 유사한 거. 그 다음 소분류는 중분류 내에서 또 유사한 거. 그러니까 계속 점점 거르는 거예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친구들이 잘 외우거든요. 근데 세분류라는 말이 좀 친구들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대중 소세지. 대중 소세지. 한 번 외웠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러니까 지는 뭐, 딱히. 대중 소세지. 한 번에 외웠죠? 근데 그 맞춤법적으로는 소시지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외우기 하기 위해서 소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NCS의 필요성 봅시다. NCS의 필요성은 산업 현장 직무 중심의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뭐 인프라를 만들고 나아가 고용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연계를 이거 읽기 참 힘드네요. 연계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할 때 너무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거를 중심적으로 보지 않았나 라는 반성이 든 거예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혹시 너무 학벌만 보지 않았나? 아니면 혹시 너무 나이만 보지 않았나? 네. 아니면 옛날에는 엄청 구시대적에는 여자는 애 낳아야 하니까 그냥 남자 뽑아 이러진 않았나?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기업은 직무 분석 자료, 인적 자원 관리 도구,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특화 자격 신설,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원한다. 근데 이제 기업은 이런 게 필요하고, 기업 교육 훈련 기관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길 원한다. 이게 이제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당장 현장에서 오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 기업 교육 훈련 기관은 뭐겠어요? 아, 이런 걸 훈련하면 기업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어 라고 뭔가 제시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가서 찾아봐야 돼요. 아, 이거 어떤 거지? 이건 어떤 거야? 우리 기업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이렇게 분류가 되면 어떻죠? 우리 기업에는 이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거 교육해 주세요.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 마세요. NCS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NCS는 여러분 그 수학을 보면 뭐 정수의 덧셈과 뺄셈,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세분화해서 그 교육 훈련 방법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능력 단위는 뒤에서 합시다. 자, 국가 직무 능력의 구성.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분류의 세 분류는 직무를 의미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세 분류는 직무를 의미하고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능력 단위가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 단위는 다시 능력 단위 요소와 이런 걸로 나누어진다. 다시 세 분류는 직무를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분류는 직무를 의미한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직무가 세 분류니까 여러분 세 분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 단위는 더 작은 개념이에요. 능력 단위는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펴면 있는 대단원 있죠. 대단원 그 하나의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능력 단위에는 이제 능력 단위 요소 이런 것들이 쭉 있다. 다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능력 단위. 맞나요? 네, 그런 게 있다. 자, 다시 봅시다. 이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들고 온 거거든요. 아까 이건 앞에 있는 표 자른 겁니다. 앞에 있는 표 자른 거고. 자, 능력 단위에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능력 단위가 생각보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일일이 나누는 거예요. 미용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죠? 미용실을 먼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 상담을 잘 해야 되고, 쭉 가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를 줄 알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나누는 게 이게 하나하나의 능력 단위인 겁니다.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2, 능력 단위 3 이렇게. 네, 그다음 능력 단위 밑에 또 뭐 있죠? 능력 단위 요소가 있죠. 선생님이 쇼트 헤어커트를 가지고 왔는데 쇼트 헤어커트 안에 능력 단위 요소 뭐가 있죠? 쇼트 헤어커트 실행하기, 그리고 마무리하기 이렇게 능력 단위가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지는 것들은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 밑에 능력 단위, 그리고 또 그 밑에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그 위계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뒤에 있는, 아까 앞에 있는 거 다시 있는 거거든요. 봅시다. 능력 단위. 자, 여러분, 능력 단위는 뭐였죠?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여러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직무는 뭐였죠? 세분류였어요. 세분류. 맞나요? 아까 직무는 세분류라고 했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직무는 세분류입니다.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기술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NCS 학습 모듈. 자, 산업 현장의 직무를 표준화한 직무 요구서를 국가직무표준 NCS라고 한다면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의 능력 단위를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를 NCS 학습 모듈이라 한다. NCS 학습 모듈은 NCS 능력 단위 한 개당 한 개씩 학습 모듈 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고용 단위 및 교과 단위를 고려하여 능력 단위를 여러 개 묶어서 한 개의 학습 모듈로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뭐냐고 하면 NCS 학습 모듈은 능력 단위 한 개당 하나의 학습을 개발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다면, 하나의 능력 단위가 너무 많다면 그걸 또 쪼개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의 학습 모듈의 양이 적다면 합쳐서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선생님이 실제로 개발하는데 참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개발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NCS를 개발하는데 참여한 게 아니라 NCS에 보면 수행 준거가 있고 평가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개발하는 거 있는데 거기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해운이었나? 선박이었나? 하여튼 배를 타가지고 어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능력 단위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습 모듈을 여러 개를 나눠서 개발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이야기가 길었고, 그냥 학습 모듈은 NCS 능력 단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NCS 학습 모듈은 뭐? NCS의 능력 단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여러분. 자, 능력 단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보통 능력 단위 하나의 학습 모듈이 하나씩 나온다고 했죠. 네. 그럼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자, 교과에 보면, 이 교과는 이 두 개가 필요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용실 환경 꾸미기라는 학습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미용실 상담하기라는 학습 모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교과에 넣을 수 있을까요? 미용실 운영하기라는 교과가 있다면 이 두 가지 능력 단위 둘 다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이 교과가 미용실 운영하기가 아니라 이 교과 이름도 미용실 환경 정리였다면 하나만 있어도 될 겁니다. 이렇게 꼭 두 개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세 개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이 이제 정말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게 학습 모듈입니다. 학습 모듈. NCS 능력 단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NCS 학습 모듈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개념. 자, NCS를 기반으로 해당 직무를 분석해 직무 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학벌, 어학 점수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지향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스펙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이다. 이게 NCS, 이게 이제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는 삼성보험에 가입한다고, 삼성보험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보냐고 하면 학점을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보험을 파는데 학점은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죠? 아니,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선생님은 삼성보험에 입사를 할 건데 법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아니면 미적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막말로 공부만 잘하는 입사자가 온다면 그 사람은 딱 처음에 현장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겠지만 현장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럼 이제 서로 입사자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불필요한 노력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게 하기 위해서 NCS 기반 중심. 왜냐면 NCS를 배웠다고 하면 기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자라는 거고. 보면 자, 비교해 봅시다. 자, 기존 채용과 NCS 기반 채용은 자, 채용 공고부터 다릅니다. 기존 채용은 담당 업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NCS는 이게 제일 주어집니다.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얘는 그냥 이거예요. 담당 업무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관리다. 그럼 인사관리라고 하면 채용하고 나면 또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재배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는 너무 큰 범위거든요. 근데 직무기술서는 뭐죠? 페인트 운전할 사람, 지게차 운전할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차 운전할 사람을 뽑으면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겠죠.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여기에 가면 지금 지게차를 운전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자격증이 없는데 그럼 따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학력, 가족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무관한 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무관한 거는 최소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 자격사항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직무기술서라고 NCS 사이트에 다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는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에 있는 직무기술서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한국보험공단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죠? 공정을 관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네요. 여러분, 당연히 의료공단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겠죠. 그 건물을 지금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기계 설비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잘 판단해야 돼. 나는 의료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시설 관리, 온수 관리,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제 나는 그냥 민원 상담 전문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여기에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오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장점입니다. 자, 채용 단계별 준비 봅시다. 단계별 준비는 자, 채용 공고가 나오면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어떤 걸 모집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서류 전형,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직무 경해서 뭐 알 수 있는 거고,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이 된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불필요한 노력은 줄 거예요. 불필요한 노력은 줄 거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또렷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접을 보더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직무 기술서에 보일러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면접 전형에서 에어컨을 관리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은 안 하겠죠. 그럼 면접에서 어떤 질문 하겠어요? 어떤 보일러를 관리해 봤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일러에서 뭐 위험한 점이 뭐라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질문은 조금 더 자세하고 또렷하게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 자,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은 자,
기존의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방식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한 발전된 채용 방식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인 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그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고 무조건 말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선입견이 투영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입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 기존 채용 제도의 불공정성을 해소한다. 왜냐하면 사전에 정보를 알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채용이 열릴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의 조카가 들어오는데, 야, 한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뭐 22학번을 뽑아 라고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조카구나 해서 뽑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불공정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중심 채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직무에 적혀 있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맞나요? 보일러를 수리할 사람이 토익 점수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맞나요? 에어컨을 수리하는 사람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점수가 필요하지는 않죠. 네,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기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네, 불필요한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학벌, 외모주의의 선발은 이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면접관 지원자 둘이를 보고 있는데 한 명이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거의 차은우예요. 너무 잘생겼고, 두 번째는 외모는 조금 떨어지지만 능력도 차은우에 비해서 조금 좋아요, 조금. 그러면 원래는 조금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맞죠, 두 번째 사람. 근데 어떻다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조금 좋은데 그냥 차은우를 뽑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과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차이점은 직무 기술서를 제공하며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의 취지는 동일하나,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거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한다는 것이 그거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비슷한데 블라인드 채용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자의 사전 정보가 아예 차단되는 겁니다. 정말 경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겠죠? NCS 기반은 뭐죠? 블라인드가 아니라면 지원자의 학벌이나 뭐 외모나 성별을 알 수 있는 거고, 블라인드는 똑같지만 거기에서 뭐 외모, 학벌, 성별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뭐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분류 체계에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여러분은 멈춰놓고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넘어가서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죠. 중분류하고 소분류가 있으니까 대중, 소, 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분류 밑에가 뭐였죠? 능력 단위였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일 거고, 하나씩 봅시다. 자, 기억. 가에는 81개의 능력 분야가 있다. 이거는 중분류입니다. 네, 중분류고, 대분류는 24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24개인가? 네, 자세한 건 쌤이 다음에 한번 NCS만 따로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해야겠어요. 네,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고용직업능력 분류의 직업 중 대표적인 직무를 나타낸 것이다. 그게 나다. 맞아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의 기술이다.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능력 단위를 구성한다는 거니까 능력 단위보다 한 단계 낮은, 한 단계 더 자세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죠?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 단위는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손가락들이 있죠. 근데 이 손가락이 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 전체가 될 수 없어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능력 단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는 틀렸고,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리을. 다는 직무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단계를 구성해 나타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NCS의 단계를 의미한 것이다. 맞나요? NCS의 단계를 의미한 거니까 맞죠? 네, 좋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다음 국가 직무 표준 NCS 분류 체계의 한 장면이다. 칠판에 판서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분류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죠. NCS의 하위 단계로서 NCS 활용의 기본 구성 요소이고 수행 준거 지기태 선생님의 지식 기술 태도를 지기태라고 말해요. 지기태 적용 범위 등이 있고 NCS 직무를 여러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직무가 뭐였죠? 여러분 직무가 뭐였죠? 세분류였어요. 기억나요? 선생님이 세분류는 직무 외워야 된다 했죠. 직무는 세분류였어요. 그러면 직무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낮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거만 알면 돼요. 문제 봅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일단 세분류보다 큰 갈래니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직무가 세분류이기 때문에 직무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떻게? 능력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누가 봐도 5번입니다. 5번. 쉬워요. 자, 다음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 단위를 검색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거 봅시다. 자, 여러분 그 능력 단위가 이렇게 수많은 번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일단 능력 단위 NCS는 대중, 소, 세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세분류 밑에 능력 단위가 있었고 맞나요? 이게 번호 두 개씩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 대분류, 앞에 있는 두 개는 중분류, 앞에 있는 두 개는 소분류, 앞에 있는 두 개는 세분류,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는 능력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언더바 뒤에 있는 두 개는 개발 연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전. 그러니까 뭐 16V3면 16년도에 개발된 세 번째 버전, 뭐 17V2면 17년도에 개발된 두 번째 버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계속해 봅시다. 자, 1번 보면 능력 단위별로 직무는 다르다. 능력 단위별로 직무는 다르다. 보자. 능력 단위별로 직무는 다르다. 능력 단위별로 직무가 다르려고 하면 여러분 뭘 봐야 되죠? 직무는 뭐였죠? 세 분류였어요. 그럼 지금 능력 단위별로 직무가 다르려고 하면 세 분류에 있는 번호가 달라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두 개 있는 거 06 대분류, 01 중분류, 02 소분류, 01 세분류죠. 자, 여기 01이에요. 그 밑에 뭐죠? 01이죠. 그 밑에 뭐죠? 01이죠. 그 밑에 뭐죠? 01이죠. 다시 뭐죠? 전부 다 세분류가 전부 다 01이에요. 그럼 세분류가 지금 다 같기 때문에 직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보자. 대분류 체계번호가 01인가요? 대분류 체계번호 01인가요? 06이죠.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대분류가 아니고. 자, 최신에 보완된 거는 외래 업무 관리다. 자, 보자. 최신에 보완된 거는, 자, 그러면 개발 연도를 봐야겠죠? 이거 13년도 개발, 14년도 개발, 22년도 개발, 16년도 개발. 22년도 개발이 가장 최근이네요. 답은 외래 업무 관리다. 맞네요. 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4번 봅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능력 단위는 병원 경영이다. 자, 수준은, 그 수준을 의미해 진짜 어려운 수준. 1단계가 제일 쉽고 6단계가 제일 높은 겁니다.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은 뭐죠? 3번 외래 원무 관리거든요. 병원 경영 기획은 7단계, 너무 높아요.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틀렸고, 2013년도에 개발된 능력 단위는 13년도에 개발된 건 이 두 개죠. 네. 입태원은 16년도에 개발됐습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 채용, 이번엔 채용에 대한 거네요. 봅시다. 나올 건 뻔할 것 같네요. 자,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자, 내용 봅시다. 선생님 내용 좀 읽어볼게요. 자,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자들을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시면 안 된다. 본인 용모, 키, 체중,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 이거 얘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블라인드 채용이 해당하는 것은
네, 3번 직무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채용 방식이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1번이랑 지금 헷갈릴까 봐 말하는 건데, 여러분 비공개 채용 방식이다. 비공개 채용 방식과 블라인드 채용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블라인드라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뭐 장님의 이런 뜻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라고 하면 뭔가 비공개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공개 채용 방식이에요. 비공개는 정말 몇몇 사람들한테만 알려줘가지고 채용하는 것을 비공개 채용이라고 해요. 공개는 전체 사람들한테 공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비공개와 블라인드는 아예 다른 내용이다. 블라인드는 모든 그 학벌 같은 거를 보냐 안 보냐의 차이고, 공개 비공개는 모두한테 공개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취업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봅시다. 학생이 취업하고 싶어 하네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 능력 단위가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였죠. 직무가 뭐니까 세 분류니까 맞나요? 직무가 세 분류니까. 그래서 답은 뭐 2번이 됩니다. 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맞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능력 단위가 뭔지 물어봤죠. 여러분 능력 단위는 세 분류 밑에 있는 단계로서 세 분류 밑에 있는 단계였고, 세 분류가 뭐였죠? 직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단위는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좋아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NCS는 선생님이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